자, 네, 보호직이시고요. 5분 발표는 세계 자연유산 등재 편 하고요. 그다음에 경험과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의 5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발표 순서는 해당 제시문 요약, 두 번째, 제시문에 도출하는 공직가치, 세 번째, 해당 공직가치와 관련된 기관의 사례, 네 번째, 공직가치와 관련된 저의 경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직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가 입직 후 기울일 노력, 이 5가지 단계로 설명하겠습니다. 해당 제시문은 한국의 갯벌이 IUCN 측에서 신청 반려를 권고당했지만 박땡땡 사무관님께서는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해 21개의 위원국을 대상으로 사전 교섭을 하였고, 그 결과 위원회 만장일치로 한국의 갯벌이 세계의 유산에 등재되는 아주 우수한 적극 행정에 관한 사례입니다. 저는 이 제시문에서 적극성과 전문성이라는 공직가치를 뽑아냈습니다. 공직가치와 관련된 저희 기관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숙 위원장님께서는 영어 영문학 학사를 졸업하시고 청소년 상담학 석사를 졸업하시고 2012년부터 안양 소년원장으로 재직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소년원장으로 재직한 당시에 소년원생뿐만 아니라 출원생들에게도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끝까지 운영하시는 아주 우수한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전문성과 관련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위원장님과 마찬가지로 영어 영문학 학사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정말 가끔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외국인 손님들께서 오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 말고 다른 아르바이트 분들은 가끔 꺼리셨지만 저는 저의 영어 영문학인 저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그분들에게 가장 잘 나가는 메뉴, 그리고 주문 방법, 그리고 구성 선물, 그리고 혹시나 하는 알레르기 등을 영어로 설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보호직 공무원을 입직하게 된다면 제가 전문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울일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직 공무원으로서 일하게 된다면 무도 실무관 자격증,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그리고 가능하다면 사회복지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직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적극성입니다. 적극성이란 어떠한 일을 직접 우선 먼저 하려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적극성과 관련된 저의 기관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주무관님께서는 한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가는 비상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황하지 않고 김태우 주무관님은 적극적으로 경찰분들과의 연계, 그리고 빠른 CCTV 분석을 통해서 대상자를 검거했던 아주 우수한 적극 행정 사례가 있습니다. 적극성과 관련된 저의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장애인 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을 했습니다. 제가 사회복무요원을 했을 때는 그 당시에 코로나 기간이라서 이용자분들께서 직접 복지관에 오셔서 도시락, 물, 마스크를 받아가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저와 같이 일했던 사회복지사님들의 실수로 2명의 이용자분들께서 물과 도시락, 그리고 마스크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알아차렸을 때는 거의 퇴근 시간이라 많은 복지사분들께서는 이용자분들의 집까지 가는 걸 꺼려했습니다. 저는 이때 제가 운전할 수 있다는 점과 저의 적극성을 발휘해서 이용자분들 2분에게 물과 마스크, 그리고 도시락을 배달해드리고 퇴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적극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가 기울일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년원 혹은 보호직 공무원을 입직하게 된다면 저는 소년원에 있는 학생 혹은 소년원을 나간 출원생들이 재범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 학생들이 소년원을 나간 후에도 적극적으로 그 학생들과 소통하고, 또한 취업 연계를 위해서 법무보호복지공단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직에 입직하게 된다면 적극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20초 하셨고요. 네, 자, 뭐 제시자료 내용 보면 뭐 어떤 부분에서 전문성을 좀 발휘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의 범정부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 저는 전문성을 도출했습니다. 왜요?
아무래도 이 문화재청에 근무하시는 분이고 이 외교부 그리고 해양수산부 이런 범정부 협업 체계 이분도 협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각 부처들이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일을 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전문성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전문성을 뽑아냈습니다. 아니 뭐 일하다 보면 뭐 이게 협업할 일들이 많아서 어느 부처에서 무슨 일 하는지 정도는 뭐 전문적이지 않아도 대충은 다 압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 잘 몰랐습니다. 뭐 다른 분야에 어떤 전문성이 또 있을까요? 그러면 협업 뭐 다른 부처랑 협업하는 게 전문성 그 자체는 아닌 것 같고요. 이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어떤 전문성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담당 사무관 입장에서는 저는 적극성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냐고 어떤 분야에 어, 저는 그 한국의 갯벌이 어느 분야 어떻게 해야 이제 세계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겠죠,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네, 여기 이제 부처 협업인데요. 이 부처 협업이 참 이게 좋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협업이 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부처 협업이 잘 안 되는 이유와 어떻게 하면 좀 부처 협업이 좀 원활하게 좀 될 것 같습니까? 부처 협업이 어려운 이유는 아무래도 그 협업을 했을 때 본인 분들이 이제 어느 분야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끔 모호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책임에 대한 어떤 소재 그리고 자기가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된다면 저는 협업이 조금 더 원활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원인 또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업무 부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협업을 했을 때는 평소에 하던 일에 비해서 업무가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자기 부서 일이 일단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예, 업무가 그렇습니다. 많다 보면 뭐 그런 일이 생기죠. 예, 좋습니다. 뭐 이게 적극행정 사례로 보이는데요. 적극행정이 또 이게 말처럼 잘 일선에서 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 마음 뭐 적극적이기는 한데 적극행정을 좀 하기에 좀 어려움이나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저는 적극 행정을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적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적극 행정하고 싶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법적인 제도나 아니 법적인 내용이 없다면 사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적극 행정을 했지만 그게 혹시나 법에 어긋나는 행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적극행정을 하는 거기는 해요,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뭐 법에 따라서만 하기에는 이제 제도가 현실이 좀 빠르게 변하니까 뭐 그거를 제외하면은요, 그것도 뭐 반은 맞는 말인데 뭐 이런 것들이 우려가 있어서 안 하지 않자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적극행정이라는 게 애당초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불법을 저지르는 건 아니고요. 예, 법의 그렇습니다. 사각지대가 좀 있으니까 또 다른 어려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선 공무원 입장에서 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는 아무래도 앞선 내용과 비슷하지만 적극 행정할 때 업무 부담이 업무 가중된다는 부담. 점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또 앞에서도 얘기하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책임성이 좀 필요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되면 뭐 좋은 평가를 받겠지만 또 안 되면 또 예산 인력 쓰는 거니까 책임성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예, 그러면 어떻게 좀 장려를 하려면 이런 어려움이나 한계에도 좀 어떻게 좀 장려하려면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적극 행정 면책 제도랑 적극 행정 사전 컨설팅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책제도 일환이 뭐 사전 컨설팅이긴 한데 또 감사합니다. 또 책임만 면한다는 거 말고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뭐 그래도 좀 보상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극 행정을 한 주무관님들이나 공무원분들을 이제 SNS에 우수 사례로 소개하는 등 그러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SNS 나오는 게 보상은 아닐 것 같고 죄송합니다. 뭐 승진이나 이런 데도 좀 금평가나 이런 데도 좀 반영을 하자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 하면 된 것 같고요.
자, 일단 경험 과제 여쭤볼게요. 예. 자, 보호직 지원하셨는데 어떻게 보호직은 어떻게 지원하시게 됐습니까? 뭐 예. 지원 이유 같은 걸 좀 들어볼까요? 예, 저는 대학교 교양 수업에서 범죄학 수업에서 보호직 공무원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호직 공무원의 역할이 정확히 뭔지 몰랐지만 범죄학 수업에서 보호직 공무원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범죄자들이 재범을 막는 데 아주 우수한 역할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보호직 공무원의 수는 여타 OECD 국가보다 4배 정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국민들의 안위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보호직 공무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안위까지는 조금 뭐 과한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뭐 본인 전공이 이쪽이십니까? 전공은 범죄학은 아니고 전공은 영어 영문학입니다. 네, 교양 과목으로 들으셨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본인이 보호직이 하는 업무가 뭐 근데 본인은 소년원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뭐 어떤 업무를 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직 공무원의 경우 청소년 꿈키운센터 그리고 준법지원센터 그리고 준법지원센터에서의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인보호관찰, 소년보호관찰, 전자감독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원에서의 근무도 가능합니다. 소년원에서는 검정고시 교육, 직업교육, 인성교육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럼 여러 가지 본인 뭐 경험 누력 많이 적어 주셨는데 뭐 어떤 것들이 좀 본인이 좀 직간접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예, 저는 일단 우선 제가 만약에 소년원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당직을 쓸 수 있다고들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랑 웨이트를 꾸준히 했으며 그리고 유산소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저는 당직을 쓰는 거에 대해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또한 저는 그 소년원 출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내 봉사로 2년 동안 검정고시 영어를 지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소년원에서도 검정고시 지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저의 영어 실력 그리고 제가 영어를 가르쳤던 경험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에서 10호 학생들을 했다고요? 한 명이었습니다. 네, 했던 그죠? 경험이 있습니다. 10호 학생이 아니고 10호 출신- 했던 예, 갔다 온 학생이었습니다. 난또 거기서 직접 또 하셨다고 그래서 또 학교에서 이해했어요. 오해하시겠었네 얘기하시네. 뭐 겪어보니까 어떻던가요? 본인 뭐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겠습니다만 느낀 점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저는 부끄럽지만 사실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서 항상 이런 학생들은 무조건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고 이런 학생들에게는 소위 말하는 세컨 찬스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났던 학생은 비록 공갈죄 그리고 남의 물건 훔치는 정말 잘못된 일을 했지만 10호면 되게 센 건데 뭐 아. 뭐 누범이었나 보죠 아마? 예, 맞습니다. 왼쪽에 솔직히 좀 더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아니 뭐 10호 학생이 중요한 건 아니고 예. 10호면 웬만하면 10호 가기가 쉽지가 않은 예, 거라. 폭행도 좀 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가 엮여 있겠다 싶은데 그런데요 해보니까 예, 이 학생이 그런 애가 평생 교육원에서 공부를 해요? 아니요, 그 면접관에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괜찮겠습니까? 아니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예. 예. 뭐 아무튼간에 느낀 점만 좀 들을게요. 예, 저는 이 학생에 대해서 저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학생이랑 조금 더 진실하게 소통을 하는 것이 어쨌든 소통을 하고 이 학생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재범을 막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만났던 이 학생은 10호 출신이었던 건 맞습니다만 제가 이 평생 교육시설에서 이 학생이 공부를 한 이후에 검정고시를 따고 그리고 헤어 디자인에서 미용사 자격증을 딴 이후에는 현재는 그 어떤 범죄도 일으키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강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래 이게 보호 처분이 처벌을 안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남들 들으면 이게 처벌인 줄 알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건 아니니까 약간 잘 됐다. 좋습니다. 또 그 외에 본인 뭐 장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는 패스트푸드점에서 3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저 말고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은 항상 매장이 바빠도 퇴근 시간이 되면은 항상 먼저 퇴근하려고 하고 매장의 상황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쨌든 사장님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 모두 다 한 팀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닌 끝까지 매장이 바쁜 게 빠질 때까지 열심히 일하는 그런 책임감을 보였습니다. 또한 매장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휴일이나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오후 출근인데도 오전에 만약 사장님께서 바쁘다고 연락을 하시면 항상 가서 열심히 일을 도와드리는 솔선수범의 행동을 했습니다. 네. 자, 뭐 아까 뭐 업무는 잘 아시는 것 같고 보호 관찰 뭐 관련돼서 그러면 업무 정책 뭐 찾아보고 관심 있게 보신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콜코칭 제도입니다. 콜코칭 제도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심리 상담사와 결혼해서 야간에 20분 주 2회 동안 통화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월 2회 심층 상담이 들어가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소년들의 심성수나 그리고 교화를 통해서 재범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된 상담 관련 제도입니다. 그런 것도 관심 있게 보셨다. 예. 뭐 보직 하게 되면 뭐 소년 가시면 어떤 게 좀 힘들 것 같습니까? 뭐 보람도 있겠지만 힘든 일이 더 좀 많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예, 어떤 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을지 예상되는 어려움과 그런 어려움을 좀 어떻게 극복하실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광주 소년원인 고령 정보산업학교에 통화를 했을 때 거기 계셨던 소년원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학생들은 그 선생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평범한 학생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가서 어느 정도 당연히 보람이 있습니다만 뭐 물리적인 충돌이나 아니면 언어적인 충돌이 정말 자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일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일을 하면서 뭐 어려움을 겪거나 그럴 때는 저희 동료분들과 그리고 저희 소년원에 계신 선생님들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제 뭐 회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의 마음을 저의 좀 솔직한 모습과 그런 소통을 하면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좀 책임감 있게 이렇게 애들을 좀 케어를 했는데 또 나가서 또 바로 사고 치고 또 오는 애들이 참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뭐 그 아닌 걸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그러는 경우를 보면 좀 여러 가지 좀 뭐 젊은 분들 표현으로 현타 올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통화했을 때는 선생님들께서는 요새는 그래도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굉장히 면접관님 말씀대로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이 면접관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현타가 올 것 같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번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 범죄를 저지른 학생과 그리고 가족들이랑 이제 만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해보고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 기회는 본인이 주는 게 아니고요. 법원 죄송합니다. 판단으로 소년부 판단으로 하는 거니까 뭐 그거는 본인 역할은 아니고 그러니까 업무의 회의가 느껴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느껴지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학생은 분명히 교화되고 좋은 사회 구성원 될 것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업무 중에 좀 이런 것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뭐 좀 도입됐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던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은 바로 소년 급식비 사업입니다. 현재 소년원에 배정되는 1인 급식비는 약 2,400원으로 다른 일반적인 학교 그리고 교도소보다 거의 약 조금 올랐을걸요? 그거보다는 뭐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그건 확인해 예, 보시고요. 확인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약 한 절반에서 60% 정도밖에 안 된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 소년원에 있는 학생들이 비록 잘못을 한 학생들이지만 아직 청소년이란 나이지만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한다라는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말 완벽히 일반 학교랑 교도소만큼 맞추는 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가격을 올려서 그 학생들이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것도 아시고 관심 있게 보시긴 보셨나 보네요. 급식비 감사합니다. 이런 거뭐 알기가 쉽지 않을 텐데 외부에서는. 네, 자 마지막 말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저에게 이런 면접 자리가 주어진 게 굉장히 영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공직에 입직하게 된다면 면접관님들처럼 우수한 공무원분들 우수한 공무원들을 모시면서 더 좋은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20분 딱 했어요. 소감은요? 와, 5분을 너무 못해가지고. 5분을. 그러니까 좀 이것도 뭐 결국은 뭐 헌신짝이고 막 뭘 또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요. 저 완전히 헌신짝이네 뭐. 헌신짝이 아닌 줄 알았는데. 뭐 여기 인용 얘기를 안 하잖아요. 본인은 아까 얘기할 때 전문성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뽑았습니다. 얘기도 안 했어요. 적극성 어디에서 뽑았습니다. 얘기도 안 했고. 이게 심지어 죄송해요. 아니 이거 뭐 그것도 아니구나. 상관없고 여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뭐 질문하면 답변하는데 그 도출유혹에서 물어본 거잖아요. 네. 이거. 그죠? 예. 뭐 알고 공부하고 어떻게 됐는지 공부하고 그래야지 그걸 어떤 게 협조가 필요하고 알 수 있는 거지. 뭐 협조하는 것 자체가 전문성은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착각했던 게 사무관님 되게 높으신 분이잖아요. 뭐 그러니까 뭐 아주 높은 건 아니에요. 중간 오, 간부쯤 회사로 아, 치면 뭐 대리급이죠. 저는 이게 사무관이니까 전문성이 높아서 협업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세계에 이런 거를 본인 업무가 아닌데도 네. 굳이 해야 될 거 없지만 국외 선양을 위해서 아, 예, 뭐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서 그럼 뭐 유네스코 등재되려면 다큐멘트북 아마 2,300쪽짜리 영어 원문 네. 봐야 될 텐데 서류 작성하는 것만 공부하고 이게 필요하구나 뻗고 먹었으면 왜 먹었는지 이유나 이런 것도 파악하고 그 전에 등재됐던 게 어떤 게 있는지도 다 리스트업 해가지고 또 공부했을 테고 이해했어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한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뭐 아. 적극적이라고 붙어도 되고 그러니까 제 질문 보고 너무 좀 나이브하게 생각한 것 같고요. 네네네. 예. 아까 또 뭐 이런 거 따겠다 이런 얘기는 좀 오바 같고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 없어요. 예, 굳이. 네. 예. 그래서 이유 같은 것도 좀 없고 뭐 결론은 이것도 뭐 헌신적이기는 한데 네네. 근데 그 면접관 분들이 약간 저런 얘기를 했을 때 더 좋게 봐주시고 그런 건 없나요? 뭘 그 무도 자격증이나 그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딴다고 했을 때. 아니 그런 걸 딴다고 노력하다니 훌륭한 젊은이군. 우수를 줘야겠어. 에이고 얘가 뭐 활력이 없으니까 또 뭐 한다고 또 네가 대봐라 뭐 할 수 있나? 어느 쪽일까요? 네, 후자 같습니다. 그러려니 하겠죠. 의미값 없다고. 네. 됐죠? 네. 그래서 뭐 그냥 좀 정리를 조금 하시고요. 예. 일단 위원장 얘기는 무슨 뭐 영문학과 이렇게 무슨 그런 얘기를 왜 해? 뭐 위원장 개인이 중요해? 근데 이분이 되게 아니 됐고 그러니까 이건 공적인 자가 본인이 감화된 건 알겠는데 뭐 그 프로필을 얘기하고 있냐고 당신 얘기를 해야지. 네. 혹시 모르실까 봐. 알면 뭐 모르면 뭔 상관이에요?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아니 뭐 말하는 이런 거. 분이 있으셨는데 네. 뭐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하셨더라. 그냥 한 문장짜리 같은데 뭐 근데 영어 영문과를 졸업하시고 왜냐면 무슨 무슨 찬양을 써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제가 생각했던 게 그냥 이런 위원장 있습니다 하면은 그 면접관이 딱 듣기에는 얘는 그냥 이름밖에 검색 안 했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좀 최소한 알지 알아야 했나? 왜 그걸 왜 알아야 되는데? 개인사가 궁금해요? 뭐 사교예요? 그건 아닌데. 뭐 인사청문회예요? 그건 아닌데. 조금 이제 알아봤다 노력을 좀 좋게 아니 봐주시지 그 않을까? 무슨 엄한 소리를 하고 있냐고. 지금 구걸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뭐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길게 막 정확하게 하시길래 뭐 왜 아는 사람인가? 유일하게 했더니 저도 영문과를 나왔는데 약간 뿜을 뻔했어요. 예능감이 뛰어나군. 왜 그렇게 얘기할 때 영문과 네, 최대한 약간 이어보려고. 아이 좀 그 엄한 데를 가서 이렇게 봉창 두드리는 얘기라고 앉아 있어. 오케이? 네. 과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쓸데없는 얘기고. 오케이? 네, 예,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하시고요. 예. 뭐 답변은 뭐 잘 하셨어요. 아까 어쨌든 뭐 이런 것도 뭐 깔끔하게 얘기했는데 잘 그냥 끌어왔고요. 보완하실 것만 좀 하시고. 나머지 아까 10호 얘기는 좀 오해 아까 발표할 때 뭐 제가 뭐 해서 10호 개를 가리켰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꼭 소년원에 가서 알바를 했다는 얘기야? 네. 거기 기관직 의사를 당신 같은 사람을 뽑을 네, 리가 그쵸, 없는데 그쵸. 그래서 뭔 얘기지? 또 이거 봤더니 평생교육원에 있는 그러니까 평생교육원으로 오는 건가? 그것도 아니고 네, 제가 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저 여기서 들을 건 아니고 제 말은 오해 없이 예. 그죠? 했는데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예. 됐죠? 검정고시를 봤다 그러면 뭐 꽤 그 전에 좀 그런 일이 있었던 거고요. 예. 완전히 어렸을 때, 그죠? 예. 그런 거잖아. 예, 맞아요. 안 봐도 비디오잖아. 예. 그게 10%라는 게 보통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전에 그 소시적에 꽤 심하게 거시기했다는 얘기예요. 한 방도 아니고 여러 방. 예, 맞아요. 네. 세번 정도. 그러니까 센 걸로 한 3번이거나 짜잘한 걸로 한 7, 8번 가야지 스포까지 가는 거거든요. 누게 가도 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괜히 그 네, 오해 살 만한. 오해 살지 않게 표현도 마찬가지고 네. 오해 살기가 딱 좋게 썼어 좀 드리는 말이 아까 말할 때도 아니 현연원에 갔다는 얘기야. 아, 네, 뭘 제가 한다는 또- 얘기야. 네,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하게 괜히 오해 없이 네, 네. 보호직 공무원이 뻔히 앉아 있는데 저 같은 사람도 파악할 수 있는 단순한 정보인데 이해했어요? 네, 네. 여기에는 제가- 조미료 넣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좀 오해 소지가 심한 것 같아요. 조미료 넣지 마시고 아셨죠? 예. 나머지는 뭐 괜찮아요. 급식비 사업도 제가 교재 있는 거는 예전 그 당시 데이터니까 네, 네. 그죠? 그 예, 뭐. 21년도 데이터. 아 그러니까 네. 좀 뭐 조금씩은 올라요 그게 자동으로. 네. 그러니까 뭐 대충 한 반값 이 정도, 네. 이 정도 이렇게 퉁쳐야지 아, 네. 금액을 너무 스페시픽하게 말하면 안 된다고. 네. 그 말할 거면 예전에 뭐 여기저기 계산위원회에서 이제 그때 당시 조사로 이렇게 정확하게 네. 얘기하거나 아, 네. 이해했음? 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건 좀 뽀대가 안 나니까 이렇게 하는 건 저 좋은 얘기인데 네. 예, 먹는 거라도 조금 예산이 좀 부족하면 뭐 지역기관 지자체랑 좀 협업을 좀 해서 그죠? 예. 지자체 애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자체랑 좀 협업해서 좀 현실화시키는 방안들도 좀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죠? 뭐 그런 얘기, 맨날 예산 없다 소리 하거든. 네. 네. 뭐 그러니까 좀 그런 얘기 됐죠?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뭐 그냥 무난했어요. 무난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뭐 그냥 큰 뭐는 없는데 조금 또 너무 발표할 때 너무 웅변하듯이 하지 마요. 너무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요. 아, 네. 군대 갔다 왔어요? 아, 현역은 아닌데. 뭐 아무튼 네. 그냥 그 군복 처음 입으면 막 이상하게 각 잡고 막 그런 느낌 알죠? 아, 네. 졸라 부자연스러운 느낌. 네, 네. 딱 그 느낌이에요. 아, 근데 네. 편하게 해요. 그냥 뭐 껴끼 잡지 말고 아, 네. 연기를 하지 말고 그냥 네, 네. 아, 약간 이런 네. 느낌으로 그냥 조곤조곤만 얘기하면 되지. 웅변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이등병 모드로 하지 말라고. 네, 알겠습니다. 듣기도 좀 부담스럽고 그게 이상해. 갑자기 목소리 연기를 하네 이분이. 그냥 조곤조곤 네. 조곤조곤 얘기하면 돼요. 그냥 따박따박따박. 너무 긴장해서 네. 이해했죠? 네.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갭이 좀 커 보여요. 그냥 무난해요. 그냥 예, 뭐 그냥 무난하고 업무 이해는 잘 하시고 뭐 됐다고 생각하니까요. 아까 5분 발표는 조금 아까 말했듯이 조금 뭐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제시를 인용도 좀 하고 다른 분들도 좀 해서 좀 자꾸 문제를 보고 재료를 좀 굴려봐요. 그다음에 이렇게 답지 너무 이렇게 쓰시면 메모지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좀 정사해서 시간도 좀 체크해야 되고 정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예, 예. 그죠? 그런 시간도 좀 감안해서 좀 한번 시간을 좀 잡고 온 발표 이렇게 막 낙서하시면 알고 깔끔하게 다 한번 정리해서 요지를 생각을 좀 정리하는 거를 좀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막 놓치는 게 생기고 정신 없다고 아, 본인이 네. 그렇게 막 메모할 시간도 없기도 하지만 실제로는요. 자 여기까지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 마지막에 좀 5분만 좀요. 화장실 좀 갔다 오고 마지막 번 할게요.
아니요. 앞에 한 분 계신 것 같아가지고. 본인 마지막이에요. 네. 7시엔 또 준비해야 돼요. 네. 저 바쁜 사람이에요. 뭘 죄송해요. 네가 바쁜데. 마음의 준비가 안 돼가지고. 지방직 공부해야죠 빨리. 빨리 하시고 주시고 뭐 할 거예요? 제가 경험 과제로 신청을 했는데. 경험 과제만 하는 네, 거예요? 여기 앉아 오케이. 있다 보니까 5분 과제로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아까 아예 하세요. 예, 하시면 되지 뭐. 네. 준비 이제 하시면 저 문체부 저기 아카이브에 가셔가지고 작년 재정인과 문체부 하는 것들만 골라가지고 쫙 들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를 거부터 시작해서. 네. 문체부가 하기는 좋은데 답변하려면 좀 거시기 할 수 있으니까요. 꼭 아카이브 저기 모의 면접했던 거 작년 재정인 거 중에 문체부 거 골라서 좀 모의 면접 거 들으시라고. 네. 그래서 좀 약간 땜빵 해가지고 비슷하게 좀 미러링 하세요. 많이 도움 되니까. 자, 편 어디 갔지? 네, 자, 온발표는 뭐 하시는 거죠?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잡고 있는데. 공직선호도 하락편. 네. 그렇게 메모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면 나중에 눈에 안 보여요. 네. 크게 이거 이렇게 쓰듯이 딱 쓰세요. 나중에는 핵심 요기 이게 보고서 쓰듯이 예, 알겠습니다. 글자 가까우면 안 보일 거라고 나중에 진짜 내가 장담하는데 깨알같이 쓰면 안 보입니다. 요지만 간단하게 메모하셔가지고 자꾸 쓰는 버릇을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갈게요. 일행이시고 문체부 하시고 자, 아이고